네, 이번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당한 우리 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는 라는 주제로 IT 비즈 유스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는 지난 3일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 협의체와 함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예방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 전문가들이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을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SNS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방법에 사이버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이 피해를 입은 학생들 사건들을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되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은 2022년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13%를 차지하였고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으로는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로 욕설, 비속어를 전달하는 언어폭력을 동반하거나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등 이런 이제 행위 유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사이버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이나 심부름, 갈취 등 전통적인 학교 폭력과 달리 물리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아 학부모나 교사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사이버상으로 단체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늦게나마 인지하였다면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자녀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거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전통적인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히 받겠지만 이 사이버상으로 이제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사이버 학교 폭력은 겉으로는 피해가 없어 보이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공황장애, 트라우마,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단시간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상 대응하기에 따라서 가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조치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단톡방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을 경험했음을 인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학교에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학교에 이제 대응이 미진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신고를 했는데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신고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제가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